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자본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에 대한 있죠. 뭐 얘기 약간 있죠. 걸쳐가지고 해볼게요. 약간 자본이 살짝 어렵죠. 아무래도 용어도 낯설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실무자들도 이 자본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 꽤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실무를 해봤지만 이걸 다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이 아니면 자금의 원활한 자금 조달에 따른 모형을 뭐 경험치가 없는데요. 이럴 때 아니면 또 이제 자본에 대한 얘기를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드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본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제가 다 안 하고 끊은 이유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 어려우니까 걸쳐서 약간 있죠. 오버랩 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우리 자본은 그게 5개로 나누었죠, 그죠? 5개로 나눴는데 어디 보세요. 5개로 나눴는데요. 그 자리에 나 여러 개 가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자본은 5가지다. 그래서 막 이걸 외울라 하지 말고 보세요. 크게 거래를 유추하면 되잖아요. 자본 처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자본이라는 거는 처음에 출자하고 그 다음에 있죠. 돈을 벌어가지고 축적된 이익이 그죠? 가치가 이제 이 재원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출자하고 그 다음에 뭐 돈 벌어야 되죠, 그죠? 손익이 나고 이런 구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1억을 출자해서 돈 벌었으면 내 자본은요 1억 5천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1억 5천의 의미가 구성 요소를 보면 내가 출자한 돈 1억하고 돈 벌은 거 있죠. 5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분도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자본거래가 3종인 거야. 이거는 전부 다 앞에 자본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정 납입 자본금인 자본금과 자본거래에서 잉여금 난 거, 요거 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본조정이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자본은 조정을 한다. 왜 조정하지? 뭐 그런 얘기. 어떻게 하는 걸까?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자본의 분류가 일단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번질 수 있죠? 그래 자본거래가 3종인데 뭐 자본금은 아실 거고요. 자본거래 잉여금 난 거랑 조정할 거 이렇게 세 가지. 이 말이 약간이 좀 이름이 잘 안 외워지죠, 입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안 외워지는데요. 이거 뭐 일단 몇 번 되뇌이고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날잖아요. 돈 버는 거 실제 장사에서 돈 버는 거를 이익잉여금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자본의 분류가 5가지가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인위적으로 앵무새처럼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니까 거래를 생각해서 한번 유추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본금에서는 뭐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논점이냐면 액면금액을 기준한다, 그죠?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발행한 주식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거를 얘기합니다. 가장 있죠. 많이 출제되었던 거는 뭐냐면 액면금액이 아니고 발행금액. 발행금액 곱하기 발행주식수 하면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발행이라는 의미는 돈을 받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발행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주식의 액면이 5,000원인데 6,000원에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발행가액은요. 6,000원이 되는 거죠. 6,000원 곱하기 그죠? 6,000원 곱하기 발행 주식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발행 금액이 아니고 뭡니까?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그죠? 주권에 기록된 금액을 이렇게 곱하기 주식수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뭐 어떤 논점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보통주하고 우선주 있죠, 그죠? 우선주가 있으면 자본금을 꼭 있죠. 구분 표시한다는 거, 구분해야 된다는 거, 이거 좀 배웠습니다. 자본잉여금은 말 그대로 출자거래의 대표적인 거는 주식 발행이죠. 당연한 거죠. 출자에 따르면 주식회사라면 출자의 지분을 전가하는
지분 정권인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출자하면 피드백이 뭐냐면 주식 발행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본거래에서 나타난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그 다음에 감자에 따라 나타난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에 따라 자기 주식 처분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자본 계정인데 회계처리를 해보면 대변에 나타나요. 자본 계정인데 대변에 나타나면요, 자본을 증가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죠? 자본 계정인데 대변에 나타나니까 자본을 증가시키네. 그러니까 잉여금이 나는 거지. 그에 비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말은 마이너스 자본 잉여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계정은 대부분 100%는 아닌데요. 100%는 아니에요. 대부분 차변잔액이에요. 자본 계정인데. 그래서 나타난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주식 할인 발행차금. 이런 게 나타나면요, 어떻게 하자고요? 이런 게 나타나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정을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자본 충실을 위해서, 그죠? 플러스적 요소가 있다는 우선 상계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나중에 3년 이내에 있죠, 이익잉여금으로 매기 균등 이상을 상각하는 이런 스케줄에서 이걸 상각하게 됩니다. 자, 감자차익이 있다라면요, 감자차익의 반대는 감자차손이 되겠습니다. 차손이 나타나면 이거, 그죠? 우선 상계,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의 금액도 차변자니까 자본 조정인데, 그럼 전부 다 이거는 차변 나타나는데요, 대변에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요걸 배워야 돼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아직 교부하지 않은 주식 배당금. 요거는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 이런 거 등등등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기초분 이익잉여금은 제가 저번 시간에 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기초분이란 말은 목적이 있다 이렇게 했고요, 용도가 있다 이렇게 했고, 그 용도가 바로 있죠, 적립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크게 세 가지가 되고요,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법정 적립금, 요거 기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이렇게, 그죠? 여기 세 가지가 있다 했고요, 그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뭐 그때 뭐 집들이 얘기도 하고 뭐 했는데요, 여기 바로 현금 배당액의 현금 배당액을 대상으로, 요거의 대상이에요. 배당액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쌓는 적립금을 얘기합니다. 법정 적립금의 계정 과목이 바로 이익준비금이 돼요. 요거 같은 금액이 이익준비금입니다. 이익준비. 그럼 여러분들은 이익준비금은 어느 번지에 함성해 보세요. 이익준비금의 계정은 어느 번지에 있는 겁니까, 지금? 출신이 지금 어디에서 파생된 거죠? 5개 중에 이익잉여금 방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안에 있다. 적립금은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익잉여금에 있는 거죠, 그죠? 네. 내가 또 뭐 돈을 뭐 벌어야 적금을 들죠, 그죠? 돈을 벌지 않는데 뭔 적금을 들어요? 돈도 없는데 뭔 적금을 못 들죠? 내가 돈 번 거에서, 그죠? 여러 가지 나중에 쓸 목적. 저번 시간에 제가 결혼 자금이라 했는데요, 결혼하기 위해서 미리, 그죠? 딱 안 쓰고 다 쓴다는 거는 배당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돈을 번 거를 쓴다는 거는 배당한다는 거고요, 우리 기업 입장에 봐서는 돈이 나가는 거고, 안 쓴다는 거는 내부에 유보한다는 거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적금을 적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 적립만 했다고 적립만 하는 게 아니라 깨가지고 나중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적립했다가 나중에 그건
어떻게 합니까? 적립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할 때는 어떤 행위를 해요? 저번 시간에 우리 이입이라는 거 배웠죠, 그죠? 이입한다. 사용할 때 이입에, 그죠? 이입한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이입시켜서, 그죠?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했고요. 요걸 해보는 거예요. 미처분이 이익력은 있죠? 여기 배당에 대한 얘기. 우리 주총이 많이 끝났는데 배당 스케줄 한번 볼게요. 배당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배당에 대한 얘기인데요. 책으로는 어떤 걸 할까? 243페이지에는 있죠. 그 예제 문제 4-7을 가지고 해볼게요. 그리고 뭐 예제 문제 4-7 정도면 세무 1급까지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예제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그죠? 어떻게 스케줄 되는지를 볼게요. 우리 보통 2014년도 다음에 회기가 있고요. 그 다음 연도가 2015년도인데요. 이때 1월, 2월, 3월, 4월 여기 스케줄을 여기 1월 달이고 그 다음 연도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한번 볼게요. 5월까지는 필요 없나? 그러네요. 자, 1월 달에 뭐 하냐면 보통 여기 회기가 끝나잖아요. 여기에 경영성과를 뭡니까? 2014년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IS나, 그죠? FP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그래서 1월 달에 좀 바빠요. 왜 1월 달에 바쁘냐면 결산을 보통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외관기업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성, 회계의 적정성을 감사받는 법인이 자산총액, 직전연도 자산총액 100억인 이상인 법인기업은 이렇게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사법인도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이 그런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에 들어가야지 급여가 좀 돼요. 솔직히. 뭐, 최근에 취업한 분 중에서 외관기업 갔는데 잘 받고 왔습니다. 경력도 그진 없었어요. 1년 조금 있죠. 또 어떤 개인 사무실에 잠깐 있었던데 세무이급 따가지고 잘 케이스가 좋았어요. 나이가 24살인가? 그래서 나이도 좋죠, 그죠? 딱 했는데 이번에 계약 얼마 했으니까 2,600 했대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전에 받았던 급여는 얼마야 하니까 1,500이래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진전한 거죠. 근데 이 아다리가 잘 맞은 이유가 뭐냐면 외관기업에서는 뭐냐면 결국은 이 적정성을 감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회계 정도 처리 실력을 있는 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산총액이 100억이라면 매출액 구조가 뭐 따라 틀리겠지만요. 뭐 기업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영세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영세한 기업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급여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급여가 적다라고 한탄만 하지 말고 내가 그런데 좀 실력을 키워 그런데 가면 또 그런 거를 운이 있어야 되지만 자기가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거기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래서 어제 주말반에 세무이급 과정에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외감 다니는 친구들 한 30명 있습니다. 규모도 좀 꽤 큰 자체 결산한 직원들도 한 30명 있었습니다. 그래 어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왜 요번에 맡겨가지고 외감 법인인데 했다가 뭐 어디 맡겼다가 회계사 왔는데 그 뭐 잘못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회계 처리 잘못해서 세무조정 잘못해서 뭐 엄청나게 혼났다는 둥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바쁜데 불구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주말 일요일 날 그죠? 이렇게 듣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 회계의 시즌이 보통 상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3월까지. 굉장히 바쁘죠. 회계 격리 업무를 보시는 분은요, 1월부터 3월까지가 죽음의 레이스입니다. 정말입니다. 굉장히 레이스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그 실무를 뭐 해보신 분도 있지만, 저는 뭐 젊었을 때 1월만 되면 지금
뭐 새해가 밝았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그 석 달에 레이스를 하려면요 죽겠는 거예요. 뭐 매일 야근해야 되고요. 그래서 안 돼요. 아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월 달에 여기 보면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을 하는 이유는요.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